반갑습니다. 홍정관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외 선물이나 주식에서 주로 나타나는 패턴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까지의 방향이 설정되고 나서 A에서 B까지의 상승 하락이라는 결과가 있게 되겠죠. 시작과 도착점까지의 모양새를 쉽게 말씀드리면 패턴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패턴이 일주일 정도 되면 많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경험과 많은 것을 함께 겸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변해가는 패턴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시면 자칫하면 이익을 보시는 분들도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고 연구하는 자세,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것들을 얘기하는지를 자료를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장 이제 추세 변화 중에 누구든지 힘들어하는 영역이 변곡점 영역입니다.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하면 상승에서 이렇게 하락을 가잖아요. 그러면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요점을 변곡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락에서 상승으로 갈 때도 요 부분을 역시 변곡점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승했다가 바로 하락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해외 선물을 통해서 실패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힘들까?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변곡이 되는데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내려올 것을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되지가 않고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살짝 행보를 가더니 내려올 줄 알았더니 반대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다가 상승을 해버리면 즉 기대는 하락을,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나? 결과는 상승을. 이럴 때 손실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상승하다가 하락할 걸로 기대하였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행보하더니 갑자기 상승하는 패턴은 어느 때 나타나는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미리 알 수 있다면 이런 손실 발생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추세가 이렇게 바뀌려고 하면요, 이게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변곡에 대한 건데요. 이 추세가 바뀌려면 요건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이. 그러면 그 요건을 방향성에서 봅니다. 앞으로 상승할 거야, 하락할 거야. 이 방향에 대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상승 하락 예측할 때 추세의 변화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 추세를 볼 때 중요한 게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보고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세의 변화를 읽을 때는 먼저 과거의 추세를 봐야 돼. 과거의 추세를. 이 과거의 추세가 바로 과거 며칠간, 일주일간의 추세를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 일주일 거를 보는데 과거 걸 보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일주일을 보면서 현재 거를,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 이걸 봐야죠.
자, 과거에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현재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측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알면 항상 과거와 현재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승과 하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다이버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다이버전서를 너무 가대평가해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다이버전서를 너무 가소평가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려면 많은 기술적 지표를 다이버전서와 동시에 읽는 눈, 이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추세가 바뀌려고 하면 OBV의 기울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바뀌면 추세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더불어 한두 개만 더 얘기를 드리면 방향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그리고 추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예측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목균형표 이론인데요. 구름대가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하는데 계속 붉은 구름대가 이렇게 넓어진다든가 이런 형태를 택하면 계속 상승으로 갈 공산이 크죠. 그런데 어머니 밑으로 이렇게 되면 밑으로 하락할 공산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기울기가 경사도가 45도 이상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 상승할 공산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를 기준해서 추세가 앞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방향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될 걸 내가 예측을 했어.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예측을 언제 진입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진입의 시점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진입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잠깐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해외 선물을 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 이 내용을 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면서 이렇게 실수했던 과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진입 시점의 기준을 찾다 보니까 가격선이 이동평균선 중에서 요 61선을 통과한 후에 진입을 하는 것이 서둘러 진입하는 것보다 훨씬 이었다라고 하는 점은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만은 진입은 한 템포 어떻다고? 늦게 들어가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청산은 한 템포 어떻게? 빠르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템포 늦게 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육생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드리는 기준 중에 하나가 가격선이 이동평균선 61선을 통과한 다음부터 진입하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물론 이거 하나만 갖고 기준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기술적 지표를 참고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에다 참고해야 될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중요시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RSI라는 거하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요거에 대한 구름대, 양운, 어문 요 변화를 이제 많이 봅니다. 또 하나 파라볼릭은 적극적인 진입 시점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라볼릭 여기에 한 가지 이제 더 첨가하면 방향을 잡을 때도
다이버전스가 중요한데요. 진입의 타이밍을 잡을 때도 작은 틱의 다이버전스, 이제 저는 제가 주로 쓰는 게 30틱, 60틱을 갖고 진입의 타이밍에 도움을 받기는 해요. 여기에 나오는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면 뭐 하는데, 진입을 하는데 시점을 잡기가 참 좋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방송을 보시다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홍 박사님, 강의를 듣고 나서 하면 2, 3일은 잘 된대요. 2, 3일은. 근데 2, 3일 지나고 나서 조금만 본인의 주관이라든가 이런 걸 아마 좀 곁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2, 3일 지나면 우리 홍 교수님의 그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신다고 그 얘기를 해서 이제 같이 웃고는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객관적 기준을 갖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때 보면 기준을 다 정해놓고 저도 모르게 기준 아닌 걸 가서 막 하는 모습을 저를 봐요. 그러면 성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역시 성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 요건이 형성될 때, 그럴 때 이제 진입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차차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여기를 보시죠. 그 해외 선물이 이제 종목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종목별이라고 하면 제가 주로 하는 것은 홍콩 항생 지수를 주로 투자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하는 S&P, 미니 S&P 500을 이제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 말고 크루드 오일이라든가 또는 골드라든가 이런 걸 참고로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크루드 오일이나 골드는 조금 진행되는 속도가 느리죠. 느리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생각할 여유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할 여유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진입했다가 잘못 진입했다고 생각되면 빠져나올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항생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초반에 빨리 진행될 때는 너무 빨라서 한 번 실수하면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고민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객관성을 갖고 수익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실 때 컴퓨터가 몇 대 정도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이 하는 사무실 전경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놨는데요. 요게 4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게 이제 항생을 주로, 그리고 S&P 500을 주로 하는 데가 이제 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3대로 되어 있죠. 여기도 이렇게 3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3대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런 데는 속도가 조금 느린 곳, 그런 종목을 이제 택해서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이제 실전을 하면서 뭐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은 실전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모의를 해서 실전 정도 하는 단계를 이제 만드는데요. 그 모의하는 것을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거, 최소한 한 종목당 컴퓨터 모니터를 몇 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대 정도는 있어야 아까처럼 전체적 그림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해외 선물을 하는데 모니터 2대 정도를 놓고 하신다고 하면 아직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상승 하락을 읽기에는 준비가 좀 덜 되신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객관적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소한 한 종목당 3대 이상의 모니터가 필요하다. 이제 이 얘기를 드리면서 자, 한번 보시죠. 상승에서 하락의 이제 패턴 중에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상승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보시는 것처럼 가격은 상승을 이래 해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앞으로 하락할 것인가, 이거를 내가 예측을 하려고 하면 많은 기술적 지표가 필요한데 모든 기술적 지표를 여기다가 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다이버전스와 관련되는 지표만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다이버전스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즉 주가는 뭐라고? 상승이라고. 근데 다이버전스는 앞으로 뭐 한다고? 하락한다고 예측을 해줘.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쭉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죠. 근데 이거는 결과를 놓고 설명하니까 이거 내려갔지 않냐라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요 영역은 미래잖아요. 내가 실전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매도를 해야 되잖아. 그럼 볼래요? 조금 빨리 들어갔어요. 요쯤에서 이렇게. 요쯤에서 빨리 들어가면 여기서 진입을 하면 매도를 치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계속. 그럼 손실이 생기죠. 그러면 심적 압박이 너무 커.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하나 정도의 계약으로 하라.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요, 한 5개 정도 계약을 갖고 하면 순식간에 잘못하면 한 뭐 10초? 뭐 5초? 요 사이에 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장 과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언제 떨어질 것인가? 그게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의 타이밍, 여기가 딱인데 요게 바로 매도 뭐 진입의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입의 시기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한 30층짜리 건물을 샀다고 봐도 된다. 그만큼 진입의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시죠.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변곡점이 올라갔다가 상승했다 하락됐는데 여기를 보면 올라간 게 크게 이렇게 뭐 언덕을 진다든가 계곡이 있다든가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일자 선 정도 형태. 그래서 제가 선형으로 올라가다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여기서 추세가 뭐 됐다? 변경됐다. 이 추세 변경을 다른 말로 추세 변곡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추세가 변경될 때 요건이 참 많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만 이제 잠깐만 볼래요? 추세 변경의 요건을 보면 가장 먼저 1번 다이버전스가 하락한다고 얘기해 주죠. 첫 번째 요건이 이제 나왔잖아요. 두 번째는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이 21선이고 파란 선이 61선이에요. 자, 21선이 61선을 통과하는 요점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변곡점이 될 공산이 크죠. 그렇죠? 그러면 이평선 21선이 61선을 통과하는 이 점, 두 번째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겠죠. 내려가려고 하니까 올라갈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 점이 찍히다가 내려갈 때는 파란 점이 찍히잖아요. 이게 이제 파샤라고 하는 파라볼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파란 점이 찍히기 시작할 때 요 점에서 매도를 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이렇게 보면 뭐를 파라볼릭이 파란색이 찍혔을 때 들어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다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였습니다. 21선이 61선을 통과했다 이랬는데 앞쪽에서 얘기한 것 중에 이평선 말고 요게 가격선이잖아요. 요게 가격선. 그렇죠? 요렇게 요게 가격선이에요. 가격선이 며칠선을 통과하면 61선을 통과하면 그러면 3에서 자 가격선이 며칠선 통과? 61선 통과.
이러면 이게 네 번째 요건이 이제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기타 등등등등. 그중에 추세가 바뀌려면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오비브이선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요게 오비브이거든요. 자, 여기서 드디어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5번 이렇게 해서 지금이 진입할 타이밍이구나라고 이제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입의 시점을 찾는 것입니다. 즉 제가 여기에서 형태를 이렇게 선으로 내려오는 것은 선형 그리고 변곡됐지 않나 변곡점 이렇게 붙인 거고요. 이게 선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선으로 내려오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를 보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봉우리잖아요. 봉우리 1, 봉우리 2잖아요. 이렇게 해서 봉우리 형태로 오다가 그런데 어떻든 봉우리는 여기까지 상승인데 여기서부터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우리형 추세가 바뀌었으니까 변곡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해드리다 보니까 가능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 주식이나 해외 선물에서 일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보다 제가 이게 좀 창조적 그리고 교육생을 위한 배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거니까요.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를 이렇게 이제 보시다 보면 자, 봉우리와 봉우리를 이었죠. 그러면 다시 봉우리형 변곡점이 생겼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드디어 상승하다가 하락할 것이다. 요 점에서 요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하냐의 문제잖아요. 자, 한번 보실래요? 뭘 갖고 예측 가능할까?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제 기준을 다시 한번 봉우리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역시 앞에 추세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그 설명을 안 들었습니다만은 앞쪽 있죠? 앞쪽에서 계속 일주일간을 보면 일주일 중에서 4일간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즉, 자, 전체적인 모습에서 추세가 하락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봉우리와 여 봉우리를 보면 조금 낮잖아요. 이렇게 낮잖아요. 자, 현재의 추세를 봐도 현재의 추세를 봐도 하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세가. 그러니까 자, 과거와 현재의 추세를 보니 내려가고 있지 않냐. 이게 이제 1이죠. 1.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근데 다이버전스는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요거를 다시 조금 단순화시켜 보면 자, 이렇게 놓고요. 요 봉우리를 보면 요 봉우리에서 요 봉우리까지는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봉우리와 요 봉우리를 이렇게 보면 내려간 거거든요. 요게 바로 뭐라고? 다이버전스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에서는 뭐라고? 하락. 여기 2번이죠. 이해되십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여기를 좀 섬세하게 이렇게 보시면 아까 얘기한 가격선이 61선을 통과하는 요점. 자, 그럼 요게 3번의 요건이 되겠죠. 그리고 파라볼릭 생기죠? 4번 요건. 일목균형표 보시죠? 구름대가 점점 넓어져요, 안 넓어져요? 5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OBV를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살짝 올랐는데 OBV가 거래량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거래량도 빠지지 않습니까? 6번.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하락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자, 갑자기 6번까지 가니까 3번까지는 그래도 인내하면서 보실 수 있죠. 근데 갑자기 6번을 가니까 어떠세요?
내가 저걸 어떻게 다 읽으리?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전들 외에 선물을 하면서 그냥 한두 개 보조지표를 갖고 정답을 찾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 절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로부터 6개, 7개 정도의 이제 기준, 기술적 지표 이런 걸 이제 참고해서 전체적인 상황 판단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좀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모자라고 어떻게 해야 더 정확하게 보일까? 이까지는 얘기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건 저희들 회사 기밀에 해당돼서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몇몇 가지 요소들을 요건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이런 작은 요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숲을 보는 데 필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숲과 지금 얘기하는 건 나무거든요. 이거를 같이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외 선물이나 주식에서 성공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숲까지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아까 선형 변곡점에서 봉오리형 변곡점이 변해갈 때는, 추세가 바뀔 때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동시에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아까 5, 6개 요소를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동시에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린 게 바로 뭐냐? 나무라고 하는 건데, 나무는 여러 개 나무를 합쳐도 숲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필요한 게 사실 이 숲을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뒤에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봉오리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다가 봉오리 형태로 내려가잖아요. 이게요, 선형으로 올라갔다가 봉오리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선형으로 왔다 선형으로 내려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적 패턴 중에 가장 많은 게 봉오리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봉오리로 내려가죠. 이래야 흔들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니까 매도인 줄 알고 하락인 줄 알고 매도 쳤더니 올려서 다시 내려가길래 매도 쳤더니 또 올려서, 이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계약수를 5개, 10개 이러는 분들은 조만간 심장이 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이게 이렇게 내려가다가요,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이익 땄다가 금방 요만큼 또 손실을 보죠. 이러면 그래도 딴 이익이 있으니까 심장까지는 안 멈춰. 대신 간이 오그라들기 시작해. 그래서 진짜 실전을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론을 다 알아도 실전을 하면 이 심리적 압박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명쾌한 이론,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맞아. 그리고 확신대로 기다리는 여유, 배포, 이런 것들이 해외 선물에서 요구되는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봉오리 형태죠. 봉오리로 계속 이렇게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예. 자, 다시 이제 한번 보시죠. 여기도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작은 봉오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죠. 근데 내려갈 때 그냥 쭉 선형으로 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만 디립의 시기만 잘 맞추면 갑자기 이렇게 그냥 거침없이 내려가면, 이럴 때는 갑자기 하루가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서 하루에 수입을 5계약 정도 하면 이 정도 되면 한 200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사실은 한 5분, 뭐 10분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5분 10분에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긴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 이제 수준이 되려고 하면 돈을 잃는 아픔을 한참 오랫동안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다는
지금까지 하시면서 성과가 안 좋은 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전을 할 때는요, 상승할 거라 생각해서 매수를 했더니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심장이 안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려가서 이익을 좀 본다 생각했더니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간이 쪼그라들지 않는 방법이 뭘까? 그게 뭘까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여유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처음 하신다든가 해외 선물을 하면서 오랫동안 실패해 오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그런 정도의 지적 수준이나 경험을 가지고는 홍콩 항생지수나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 이런 정도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드리는 얘기를 받아들일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마이크로 이러면 적다는 얘기거든요. 미니 러셀이라든가, 그쵸? 속도가 느리고 보증금이 적은 게 많아요. 아니면 골드, 이런 것들은 작거든요. 그래서 뭐 하면 마이크로니 미니니 이런 정도를 들어가면 보증금이 마이크로 미니 러셀은 80만 원 정도니까 한 100만 원 넣으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 강의 들으신 우리 학생분이 계신데, 이분은 요걸 갖고 하시는데 한 달 한 거를 어제 갖고 오셔서 제게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셔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보통 아르바이트를 식당 같은 데 가면 요새 1시간당 10,000원 정도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시간을 근무해야 12만 원이잖아요. 12만 원. 그러면 20일을 한다고 하면 한 200 얼마 요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달 얼마를 하셨어요. 한 달 얼마를 하셨는데 보니까 물론 돈을 딴 적도 있고 돈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종합해 보니까 한 65%는 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5%는 떼이는 것 같아. 그런데 남은 금액을 보니까 200 몇십만 원 정도를 수익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작은 걸 갖고 했는데 이분이 투자한 거는 100만 원 투자한 거잖아요. 위탁 보증금 그런 게 요거니까 100만 원을 걸었는데 이걸 갖고 게임을 했는데 한 달 했더니 23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긴 거예요. 이게 웃기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가정주부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힘들게 남편의 어깨에만 기대지 마시고, 그리고 알바할 자리도 많지 않고 알바했다가 또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거 괜히 마음 아플 게 뭐 있습니까? 스스로 공부하셔서 한 100만 원 이렇게 걸어놓고 한 달에 230만 원 이러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따는 거거든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저희들 보고 전화가 많이 오셔요. 언제 뭐 교육 같은 거가 없냐라는 이제 질문들이 많으셔서 제가 잠깐 안내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8월 29일 날 오후 2시에 여기가 이제 이데일리 방송이잖아요. 이데일리 방송국 건물 지하 1층에서 강단이 이제 대강당인데요. 좌석수가 한 250석 정도 됩니다.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뛰어 앉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명 정도를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물이나 주식 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번 공부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료 특강입니다. 제가 우리 이데일리 방송과 함께 협의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고통을 들어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니까요. 편히 오셔서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끝나시고 나면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의를 받는 무대를 받는 커피 타임이나 이런 걸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 물어보시고 혹시 해외 선물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고통받는 분 계시면 오셔서 도움 받기를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 전화로 많이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뒤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는 이제 상승에서 하락인데요. 요번에는 이제 반대로 하락에서 상승. 똑같습니다. 이거는 요게 이제 선형이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봉우리 형태로 이제 상승된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상승에서 하락을 하락에서 상승으로 했을 뿐입니다. 이론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선으로 왔다 이제 상승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죠? 근데 요거는 이제 봉우리 형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봉우리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도 이렇게 봉우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다이버전스는 상승한다고 나오면 결국은 올라가다 내려오고 하지만 세월이 좀 지나면 즉 시간이 경과하면 결론은 상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믿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객관적으로 종합해서 보고 판단하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해외 선물은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뭐 비슷한 논리입니다. 사례 2니까요. 비슷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서 요만큼 하락했는데 다이버전스가 생겼죠. 그런데 올라간 걸 보면 봉우리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봉우리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봉우리형 형태가 보통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패턴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건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 트릭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 한꺼번에 희생으로 삼고 세력들은 돈을 버는 그런, 우리가 보면 함정이죠. 함정. 이 함정을 정확하게 읽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함정을 읽고 있으면 그분들이 행하는 모습을 미리 알죠. 그러면 안 당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적절하게 이익을 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잘 읽어야 돼. 그래서 패턴을 왜 연구하는가 하면 패턴이 자꾸 바뀌죠. 패턴이 바뀐다는 것은 트릭의 형태도 바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래에 나오는 트릭의 형태를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지금부터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 자,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봉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상승해서 행보로 간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행보잖아요. 그러면 행보인데 여기서 다이버전스를 보니까 다이버전스는 앞으로 내려갈 거라고 하락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보인데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딱 생기면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하니까 매도로 들어갈 거예요? 매수로 들어갈 거예요? 매도죠. 예. 매도로 이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봐요. 이게 매도로 했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제가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만 행보입니다. 가격은 행보입니다.
근데 다이버전스는 내려간다고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그 결과를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 영역이 된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행보고 하락이니까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치솟으니까, 자,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네 마디로 하면 심장마비, 이렇게 완전히 뭐 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왜 반대로 나타났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꿰뚫어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보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한 추세의 변화를 알려고 하면 전 7일 거 1, 현재의 추세까지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자, 앞에 거를 봤더니 계속 주가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가가, 즉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행보를 해서 다이버전스가 생겨도 추세가 너무 강한 거예요. 추세가 강하니까 하락을 예측했다가 상승이 돼서 투자자가 그냥 아픔을 겪는 이런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볼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를 더 보면 여기를 이렇게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상승해 오다가 행보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버전스가 하락으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좀 굽어야 안 굽어요? 이렇게 좀 내려오려고 폼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는 순간 이게 하락일까요? 상승일까요? 하락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하락을 하니까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또 어떻게 됐을까? 자, 결과를 보시면 갑자기 상승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결과가 급상승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다시 결과를, 급상승을 갖고 오게 된 배경이 뭘까? 원인이죠. 지금 요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면 계속 올라갔지 않냐. 그러니까 뭐가 강하니까? 추세가 강하게 상승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생겨도 하락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고민하지 말고. 뭘 고민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뭐가 추세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행보하는 영역이 있으면 여기서 살짝 어느 정도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짝 떨어질 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다이버전스입니다. 즉 다이버전스는 상승인데 반대로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게 다이버전스잖아요. 이 다이버전스가 가장 잘 생길 때가 언제냐? 이런 경우에는 상승하자마자 바로 내려올 때는 다이버전스가 안 생겨. 그러면 다이버전스가 잘 생기려고 하면 이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게 완만할 때가 잘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완만함을 가장 절묘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이게 이런 거죠. 지금 완만하게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또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가면, 이러면 다이버전스가 기가 막히게 나타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 중에 투자의 대상 영역은 변동폭이 어떻다고? 큰 데를 들어가라 했는데 큰 걸 안 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이버전스를 절묘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는 거죠. 이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게임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이 패턴을 읽으라는 거죠. 상승이 쭉 지속될 때 완만하게 내려가는 듯하는 모양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 영역은 바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야. 이런 패턴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봅니다. 여기도 보세요. 올라오다가 여기 보면 행보로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이브 전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돼야 되잖아요. 다시 결과를 한번 볼래요? 결과를 보면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했어요. 이거를 보면 그냥 추세가 쭉 올라오고 있는 중에는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자, 이거를 배경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 일주일치를 보면 자, 고점을 보시죠. 계속 올라온 거에 내려온 거예요. 계속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 요 정도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내려오지만 아직은 이렇게 확 내려오기에는 시기상조죠, 여기가. 이런 경우 현재도 지금 추세가 상승이잖아요. 이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런 거 항상 조심하셔서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캔들과 봉오리에 대한 변동폭 연구인데요. 이런 거는 누가 뭐 이렇게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는 없어요. 다만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겪었던 거를 이론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좀 봐요. 여기가 자, 이렇게 꼬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캔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캔들이 초죠. 양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모칸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양초 붙이는 곳처럼 보이잖아요. 이래서 이제 캔들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것은 요 캔들이 조그만해야 돼요. 이렇게 캔들이 조그만해야 돼. 작죠? 그렇죠? 이런 곳이 투자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캔들의 변동폭이 작다는 거죠. 그런데 봉오리는 이렇게 크게 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나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읽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볼래요? 이런 경우도 보면 캔들이 조금이죠. 근데 내려간 거 올라간 거 이게 폭은 크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건 어떠세요? 갑자기 보시는 것처럼 캔들이 길어. 이렇게 길어. 그리고 꼬리들이 많아. 이렇게 이제 캔들이 있으면 꼬리가 이렇게 길어. 그리고 캔들이 길어. 이렇게 해서 캔들도 크지만 대신 반대로 봉오리는 너무 이렇게 가는 거죠. 요러면 캔들에 흔들리고 봉오리에 흔들리는 거예요. 결론, 이런 데는 투자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영역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자, 이런 거 참고 잘 하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상승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끊임없이 괴롭히죠. 이렇게 끊임없이. 이럴 때는 이 영역은 그다음 투자하지 않고 아까처럼 캔들이 작고 봉오리는 크게 나타나는 변동폭이 큰 영역이 나타날 때까지 편안하게 옆에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상승에서 하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승에서 하락. 자, 보시는 것처럼 캔들이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조그만하잖아요. 이게 봉들이. 그런데 봉오리는 크잖아요. 이렇게. 즉 캔들은 적고 봉오리는 큰 거. 그래서 제가 항상 고점 저점을 뭐라고 표시하는가 하면 정상은 뭐하게? 높게. 자, 여기서 저점 계곡은 깊게. 이런 게 투자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예, 이렇게 한 곳을 투자하시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보시죠. 여기도 이쁘잖아요. 뒤에를 가보겠습니다. 뒤에를 가보시면 또다시 변동 캔들의 크기가 크죠. 많이 흔들죠. 자, 봉오리도 끊임없이 흔들죠. 다시 보겠습니다. 똑같은 영역입니다. 자, 이런 데는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주목하시죠.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저희들 8월 29일 날 이데일리 TV 지하 1층 대강단에서 무료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